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의 네. 오빠 전화 왔죠. 네. 이런 말을 하는 육성 녹음을 들었다. 이런 네.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뭐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하고 강혜경 씨 이제 두 사람의 증언만 있었는데 예. 뭐 제3의 증언이 이제 추가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하고 둘이 이제 통화를 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이 뭐 김한정 회장의 입으로부터 나온 건데 예. 그 동안에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녹음 파일이 있기는 한 거냐?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라는 말을 하는 녹음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도 뭐 김건희 여사는 그런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오빠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음성 파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오빠는 친오빠였다는 어떤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건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는데 추가로 좀 들었다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2024년 9월 10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태균 사태가 이제 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쯤인데요. 그때 김한정 회장이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을 명태균 씨가 들려줬다. 김한정 회장한테 들려줘서 나도 이거는 좀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그건 있지. 명태는 맨날 소리 그거 들려주잖아. 윤석열이가 뭐 김상현이한테 전화했고 윤상현이한테 전화해갖고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래갖고 그 얘기. 그다음 김건희가 우리 오빠가 뭐 잘 얘기 전화 왔죠. 뭐 잘 해도 잘 될 거예요. 이 얘기. 이거는 약간 증거가 남잖아. 근데 여론조사해갖고 지가 뭐 올려달래요. 그거는 지가 지 얘기지. 그것도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거는 녹취가 되는 게 없잖아. 자, 김한정 회장은 아마 이때까지는 그런 녹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해가지고 뭐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 근데 실제로는 녹취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화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런 관련된 녹취들을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의 전제 자체가 강혜경 씨하고 김한정 회장 사이에는 그런 녹취가 이미 있고 나도 듣고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맨날 그 소리를 들려주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윤상현한테 윤석열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이 대화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특정 녹음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단어 몇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아마도 강혜경 씨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되묻는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녹취를 김한정 씨는 들었다. 그리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라고 했다는 대화 이 두 개의 녹취 파일을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빠 전화 왔죠란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요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어떤 공천 관련 영향력을 미쳤고 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알려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언론에 보도된 거는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할 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 파일을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제 틀어서 들려줬다. 이런 내용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는데 뭐 그걸 사실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그런 뭐 조치를 취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해주는 뭐 그런 대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굉장히 이 녹취만 나온다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접근하는 자료가 증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먼저는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통화와 관련된 내용 그 문제인데 이 통화를 강혜경 씨하고 김한정 이사장이 했었던 시기가 공짜 여론조사 문제라든지 수치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이전입니다.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김한정 회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예. 거고요. 마치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문제라든지 그 주변 여론조사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 터져 나올 거를 예측하는 것처럼 예. 혹시 그거 녹취가 있느냐 예. 이런 식의 어떤 확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 통화 녹취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명태균 뭐 추가로 말씀. 네, 그리고 나서 이 통화를 하고 나서 한 달쯤 뒤에 10월 14일자 통화에서도 녹취 관련된 얘기를 또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 녹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자신의 제주도 별장에 왔을 때 통화 녹음을 들려줬는데 파일 개수가 한 1천여 건 정도에 달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육성보다 김 회장 본인의 육성이 녹음됐을까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랑 했던 얘기를 녹음했을까봐 그걸 굉장히 좀 걱정하는 그런 예. 내용들도 이제 녹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 추가로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 지금 명태균 씨인데 예. 명태균 씨가 다른 공천, 김영선 전 의원 외에 조은희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도 몇 차례 언급한 이 녹취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2022년에 당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 예. 그때 서울 서초 갑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본인이 조은희 의원의 공천을 위해서 작업을 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그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예. 원래 조은희는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내가 작업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페널티 20%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그래가 1차 왜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줄락 한 거야. 끝까지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조은이는 안 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전화 조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명박사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조은이가 딱 두 마디도 안 한다.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CEO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가게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대화에서도 큰 고갱이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조은희 의원이 원래 같으면 공천을 못 받을 건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당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조은희 의원이 울면서 이제 감사 전화를 해와가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의 시의원 공천 중에 1개를 그냥 주겠다. 예. 알아서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2022년 3월에 있었던 그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보궐선거는 사실상 이제 동시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서초구청장이 빈자리가 되는 문제가 같이 생겼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현직 서초구청장이 조은희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면서 서울 서초구청장 자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당 내에서 봤을 때는 보궐선거를 야기시키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곧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거였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서 그만둬 버리는 상황, 이게 정당에서는 가장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경쟁 후보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항의를 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겠다고 구청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어딨냐. 예. 이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상대 후보들한테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협상안을 냈다. 예.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그 당시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득표를 하면 그 득표율에 페널티 5%를 부과를 하고 네. 1차 경선에서 그 당시 이제 후보군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까지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타협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제 본인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조금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페널티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네. 뭐 보궐선거를 야기할 수도 있는 지자체장의 사퇴 후 선거 출마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럴 때는 정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 한 25% 정도 페널티. 예, 여기 명태균 씨 발언에도 20% 때릴 걸 5%밖에 안 그렇습니다. 때렸다. 보통은 예.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공천 배제를 시켜도 네.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인데 5%만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현직 구청장 출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네.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만들어냈다고 하면 조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를 생각할 수도 예. 있는 뭐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지금 뭐 드러나는 거 하나하나가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요. 여당의 어떤 그 공천 관련해서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네, 그 영향력의 근원은 지금까지 의심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장 선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관련 내용을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 제공을 했다라는 거를 검찰이 확인한 걸로 예.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연달아서 이제 강혜경 씨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혜경 씨의 증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제공하지 않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당원이라든지 유권자 시민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의뢰인들한테 먼저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예. 그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밀양용소를 많이 찾아오게 됐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향 분석 자료가 명태균 씨만의 어떤 영업 전략이 되면서 영남권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뭐 이제 좀 그 어떤 효과를 인정받았다라는 셈입니다. 약간 보면 어떤 고객이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특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주환 전 의원 부산 연제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지냈는데요. 2020년 총선 때 초선 당선이 될 때도 데이터로 이제 성향 분석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특히 좀 주목받을 만한 게 2021년 4월에 있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한 7, 8회 정도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의 성향 분석을 담은 자료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네. 보고가 되고 지상욱 전 원장한테는 강혜경 씨 본인이 직접 내용 설명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4월에서 5월에 걸쳐가지고 대구시장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고 그때도 역시 대구 시민의 성향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해였던 2020년 10월부터 서울 시민 대상의 성향 분석을 했고 그거를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명태균 씨가 직접 결과 보고를 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유권자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 홍보 문구를 이제 만들어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혹은 뭐 홍보 전략을 이제 펼친다든지 예. 선거 전략을 짠다든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이 굉장히 적은 게 그 지역구 당원들인데 예. 지역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구 경선에서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지 지자체장 출마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명태균 씨가 예. 허위 사실을 과장해서 자기 영향력을 가시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예. 이제 반박을 했는데 다만 오늘 민주당이 이제 배포한 보도 자료와 그 녹취 파일 이거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예. 그 더 팩트의 이제 보도 사진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의도에서는 이제 소소하게 또 이제 화제가 됐었던 예.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네. 예. 여당 얘기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여당 게시판 문제는 뭐 촌극이 반복되고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대표하고 이제 최고위원 직접 충돌하는 양상이 지난 월요일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은 최고위원 회의가 없었고요. 예. 오늘 이제 그 다음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예.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뒤끝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보도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공개적으로 충돌했었던 그 당시에 본인의 발언 그때 이제 언론 보도가 있다. 예. 그래서 당 대표 사퇴하라라는 내용 같은 것들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사를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들 텔레그램 방에 올렸다. 예. 그러니까 기사는 그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걸 내가 입증을 했는데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다. 예. 그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친한계 인사입니다. 네. 취재원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거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사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 누구 책임인지 그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또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넘기는 뭐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헛웃음을 짓는 장면이 또 예.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그런데 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어차피 어떤 총극인데요. 네. 중요한 미묘한 흐름은 오늘 그래도 가장 크게 관심을 끈 뉴스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기류가 미묘하게 좀 달라지고 있다.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저희 어제 정성국 의원 이 자리에 출연해서도 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요. 아, 그게 이제 예.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의 그 방향 전환, 예. 실제적인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공포탄 쪽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예. 평가들이 이제 여의도 내부에서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발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경찰의 이제 그 총기 같은 경우도 공포탄이 한두 발 정도 앞에 장전이 돼 예. 있거든요. 쏜 다음에 실탄이 나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역할일 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오늘 전개된 양상을 보면 예. 그런 분석이 신빙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국일보가 아침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친한계 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예.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 예, 그건 보도가 돼 있었고요 원래 그 발언은. 네. 예. 요런 내용이 예.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해가지고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압박을 하니까 이 배경에는 그럼 대통령실이 있는 거고 예. 그럼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니까 나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한 거고 예.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다는 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걸 기자한테 알려줬다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그저께 예, 그건 친윤계 인사일 리는 없고. 예, 정성국 의원이 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어제 예. 하여튼 한동훈 대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지금까지 예. 달라진 거 없지만 그랑 일맥상통하는 건 분명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종의 이제 연장선에서 예. 이제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여권이 상당히 좀 이렇게 뒤숭숭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네. 일단 좀 냉정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이 공포탄 아까 말씀하신 공포탄에 대해서 약간 움찔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예. 공포탄이라는 분석을 소개해드렸냐면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좀 묘합니다. 네. 이런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 자체가 없었다. 친한계가 그런 걸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을 내가 하진 않았다. 예. 누군가는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기자들이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단일 대우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이냐라고 예.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좀 묘한 대답이죠. 묘합니다. 예, 좀 이따 다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